많이 추우시죠?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이 스튜디오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 몇몇 분들에게는 이 추위가 정말 커다란 어려움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사실 겨울의 며칠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꼭 있어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섭리니까 견디셔야죠. 뭐 참아내셔야죠. 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 슬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엉망진창이 된 2021년 이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세월이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정말 새로운 날들을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라면 어찌 보면 또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이 없는 내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란한 내일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행복한 2020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 인사드립니다. 어제 성탄절 잘 지내셨죠? 뭐 예전 같진 않아도 그래도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 2020년은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밤에 24일 날 밤에 성전 정동성당에 가서 예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일 날 밤에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그 감동은 지금도 그렇게 제게는 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어요. 그 성당 입구에 마구간이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아기 예수는 아직 장치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말구애를 보는 순간에 자꾸 그 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 모습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다. 이런 불경한 일이 어디 있을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막 태어나는 순간 이건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도 왜 내 눈에는 저게 관으로 보일까?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 핸드폰 모바일 폰을 열어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건 세월 속에 이제 보통 이 구유를 맹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맹거를 찾아보니까 맨 끝에쯤 되니까 커핀 관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일 때문에 거꾸로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그만 그야말로 학살당하는 척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는 소위 생과 사, 소위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다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소위 구유와 관을 연상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제님 생각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말구유하고 관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제가 들린 얘기 중에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분 말씀을 보면 말구유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나무가 워낙 귀한 것이어서 아주 꽤 잘 사는 사람들이나 말구유를 나무로 만들었고 대부분 다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도 함께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 이런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장면들은 사실 역사서 곳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린 것은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24시, 이것은 2021년의 끝일 수 있지만 2022년 1월 1일 0시, 이것은 새날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데 그게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일단락신다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시간으로 보면 뭐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끊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서로에게는 영향을 주고 그게 시간이든 사람이든 뭐 역사든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게 누구한테는 좋은 시간은 곧 어떤 사람은 나쁜 시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코너의 제 외침입니다. 아마도 2021년만큼 다이나믹한 해를 보낸 때가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지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신 못 찰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말이죠, 약 6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지도는요, 소위 사망자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역시 미국이 많죠. 그런데 과거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5천만 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14세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패스트라고 하는 이 감염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 2,50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 전염병이 가지는 이 고통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 감염으로부터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띠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 잊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변이가 그 이 백신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언저리에 있는 레소토라든가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요, 소위 백신을 맞는 퍼센테지가 9.8%. 아직 거의 못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소위 변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난 사람, 배부른 사람이 백신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그 백신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의 한 방편을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절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비싼 비용을 치른 학습과도 같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패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전쟁을 통해서 소위 자원과 군사력이 저절로 평준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때제때 나누어 쓰지 못하고 그것이 억압이 되고 그것이 공격이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석유가 무기가 되는 것하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이, 이 백신 하나의 싸움이 아직도 정되지 않고 결국은 강대국의 횡포로 인해서 이렇게 이 팬데믹 상태가 훨씬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기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의 오판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쩌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속물근성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일본이 콧물을 흘리고 한국은 바로 열이 올라서 심한 감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통 버터프라이 혹은 나비 효과라고 하죠.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독일 철학자이시면서 천체 물리학자인 소위 메비우스라고 하는 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띄운 게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건데 그 메비우스 띠라는 게 다른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아닌지 어디가 바퀴인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의 미래가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두가 상호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mutual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가 말한 이 안과박 시작과 끝이 모호하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가치로 우리의 삶의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물론 인류의 삶 전체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띠 처음 보진 않으시죠? 이 국가와 국가 간과는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경계가 되어서 그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정말 우린 너무나도 많은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부 요청대로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정말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잘못이냐 아니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들의 희생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파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만나지만 못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응대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그들의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이고 우리 자녀들의 울부짖음이고 그들의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소위 상호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제 얘기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쿠바를 여행하고 온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쿠바는요, 세 사람이 먹여 살린다고 그럽니다. 체게바라, 소위 혁명 전사였었죠. 쿠바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왜 유명한 줄, 왜 그 지금 쿠바를 살리는가 하는 것이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다시 노인과 바다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꾼이 돼서 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낚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노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고기 낚는 기술을 배우는 제자이자 유일한 말동무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손질을 하고 바다에 나가지만 고기는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뭐 이 배도 낡고 그물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나갔다가 또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시 못하고 들어왔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이 두 눈동자에 언제나 즐거움과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이 잠든 산티아고는 아프리카 밀림에 거니는 사자 꿈을 꾸고는 드디어 오늘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싶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항해를 나가게 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 바다로 나갔지만 정말 하루 온종일 싸움을 해도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 이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참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청새치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근데 노인이 힘이 없어서 이 엄청난 크기의 고기를 끌어올리기엔 무리였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청새치가 배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티아고는 노련했습니다. 이에 지지 않고 청새치가 가자는 대로 따라갔다가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대로,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한참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게 되죠. 결국 사흘 동안이나 걸리는 시름 끝에 드디어 청새치를 잡고 청새치를 배만큼 큰 그 청새치를 옆에다가 걸어두고는 기쁨에 넘쳐서 이 항구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난 청새치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냄새를 맡은 바다의 상어들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작살로 최선을 다해서 상어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유일한 무기인 작살 하나 남고 배 옆에 달아둔 청새치는요
다 상어가 먹어가지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땅을 밟게 되는 거죠. 다음날 산티아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이 들어와서 집에 상처투성이로 잠자고 있는 노인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잠에서 깬 산티아고는 소녀에게 이 고기와 같이 버린 사투에 대한 그 용감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소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밖에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의 힘듦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잠이 든 산티아고는 다시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산티아고에게 남은 것은 청새치 양상한 뼈일지라도 결국 그 뼈조차 그에겐 부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다시 시작할 항해의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꿈을 꽤 많이 꿔서 그런지 자꾸 꿈을 잊어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만난 그런 꿈을 대면 꿈 내용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게는 무슨 경고처럼 들립니다. 뭘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티아고가 아프리카 사자를 보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어떤 이게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산티아고에서는 바로 그것이 자기가 고기잡이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오늘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잡은 고기가 다 뜯겨서 뼈만 남긴 앙상한 모습이든 아니든 상어와 헬투가 있든 말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자기는 고기를 잡는 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이르니까 쿠바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해밍웨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쿠바는 정말 고통과 순환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전조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쿠바 국민들은 누구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절망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밍웨이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처럼 비록 지금 힘들고 늙고 병들고 가난해도 또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낡아 있어도 그물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어서 그는 지금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정말 2021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차차고라도 우리들의 친구들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도전을 받아보기에는 거의 처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지금 그물을 손보고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2021년 12일 이 한 해가 힘들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내년이 2022년이다 그것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새만금을 찾아서 겨울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또다시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건 말이죠. 저게 여명입니다. 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떤 지인한테 보냈더니 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이게 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 뜨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태가 어디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여명의 빛이면 어떻고 노을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날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또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 멀리서 지금 태양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산티아고처럼 우리도 이 날을 또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병인년 호랑이띠를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무슨 새날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날이죠. 우리의 피와 땀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날입니다. 그냥 마땅히 오는 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땅히 오늘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내일도 또다시 그렇게 그런 담담한 모습으로 하루를 또 살아나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지킨 하나님과 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2022년은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